예, 요사이 화제 검색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행정가 하면 단연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가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를 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공격을 했고, 뒤이어 여당 대표도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새누리당 의원 간의 토론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대리인 토론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토론은 처음입니다. 이 토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혹은 질문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지금부터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두 분 불러보죠.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님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예.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하면 이제 청년 배당, 또 중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교복 주는 거, 또 무상 산후조리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뜨거운 청년 배당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요. 처음에는 100만 원 주기로 했다가 또 50만 원이 됐다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성남에 3년 거주한 24세에게 이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연간 100만 원, 네, 25만 원.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가 싫어하는 정책을 한다고 그만큼 벌금을 때리는, 그야말로 재정 페널티를 주는 시행령을 작년 말에 만드는 바람에 만약에 이게 시행이 진짜 될 경우에 성남시 재정에 피해가 오니까 수익자가 절반을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반만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런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안 된다. 그래서 권한쟁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 저희가 이기면 마저 지급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는 일단은 50만 원인 거군요. 재판 끝날 때까지. 재판 끝날 때까지는. 네.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님. 네.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 이러셨어요. 새누리당에선. 네. 김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영화 에비타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페론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무상 시리즈를 쭉 펼쳤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는 페론 대통령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테타로 쫓겨나서 망명했다가 70대 후반에 고령으로 귀국해서도 당선이 또 되고 또 페론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도 40살 이상 차이 나는 세 번째 부인도 또 선거에서 당선되는 등 선거에서는 페론 대통령을 꺾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보다 잘 살던 세계 5대 강국에서 후진국으로 완전히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정치인에게는 포퓰리즘이 참 달콤한 꼭 쓰고 싶은 그 방법인데 대국적으로 보면 결국엔 망하는 지름길. 망하는 지름길. 지금 이재명 시장님 좀 웃으셨어요? 제가 이 참 페론 얘기해서 그런데요.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 다 잘 살고 있거든요. 복지하면서. 제가 이제 대변인께서 사법시험 합격하신 헌법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법 얘기를 하나 하면 이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는 최대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똑같은 생각으로 자꾸 공짜 하는데 국민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국민의 권리라는 겁니다. 마치 없는 사람 무슨 시에 베푸듯이 자꾸 공짜 시리즈 공짜 복지 하시는데 이건 국민의 권리라는 걸 좀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요. 김무성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복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나라 망한다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유럽 다 망했어야 되거든요. 유럽은 대한민국보다도 2배 이상 국민 복지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얘기해서 그런데 국민한테 복지 확대하겠다고 마구 공약한 사람이 바로 대변인이 속해 있는 새누리당이고 그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온갖 복지 공약 다 해가 표 싹 다 얻어놓고 당선되니까 내몰래라 그러고 싹 다 어기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저도 시장인데 국민한테 약속하고 당선이 됐으면 그 공약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공약 지킨 걸 가지고 이 달콤한 독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 잘 뽑은 시민들이 달콤한 과실을 얻는 거예요. 이 속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좀 반성해야지. 시장님 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으니까 우선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럼 유럽은 다 망했어야 된다 지금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김용남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은 그런 식이라면 다 망했어야 되는데 좀 잘 살지 않느냐? 유럽이 복지 정책이 많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복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중남미에 비해서는 비교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를 펼치다가 그중에 또 그리스같이 지금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뭐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조절을 한 나라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갔던 나라는 그리스의 예와 같이 지금 뭐 국가부도가 낮고요. 그리고 복지 공약을 펼쳐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지금 안 지키고 있다 그러는데 당시 공약을 비교해 보면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보다 2배가 돈이 더 들어가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비교적 기초연금의 경우에 이제 상위 30%는 좀 차등 지급한 거로 나중에 수정이 됐습니다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키질 못할 공약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켜서는 안 될 공약을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고집을 부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켜서는 안 될 공약이다. 이재명 시장님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지속 가능성 뭐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성남시는요. 이때까지 빚 다 갚고 수천억 갚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확대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단계로 이 복지하고 있는데 이걸 왜 막습니까? 이 정부가 살림을 엉터리를 해서 이랬거든요. 지속 가능하다. 정부는 보십시오. 복지 공약 다 어기고 기존의 복지도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나라 빚을 작년에 68조 원 늘려놨거든요. 자기 살림 걱정해야지 왜 남은 살림 잘하는데 방해합니까? 이게 굳이 예를 들면요. 이 허랑방탕하게 집안 망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엉터리 살림하는 아버지가 분가한 아들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좀 술 먹고 좀 놀지 말이야. 왜 쓸데없이 애들 챙겨주고 그러냐. 이런 거 똑같아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버지가 분가한데 잘 사는 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다. 배 아파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성남은 충분히 여건이 된다는 건데요. 성남이 비교적 기초단체 중에 부자시인 것은 맞는데요. 성남시에서 나온 자체 자료나 아니면 통계청 자료를 봐도 이재명 시장님이 취임한 2010년 이후부터 최근 5년 동안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가 한 11% 정도 떨어졌고요. 재정 자주도는 그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16% 정도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시비 건다는 게 아니고 성남시는 비교적 부자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속도가 다른 단체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수가 잠깐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재명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8년이나 12년은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 이상. 재정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시장님.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바람에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정부가 공약해서 대통령이 시행하는 건데 왜 성남시 보고 40% 내라고 합니까? 지금 40% 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기 때문에 재정이 나빠지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 떨어지는 비율이 적습니다. 성남시가 재정 자립도 떨어지는데 자꾸 이런 거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사이 나고.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잠깐만요. 자, 성남 시장님 먼저 말씀 듣고 나서 새누리당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성남시가 부자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자니까 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이 자꾸 나빠진다고 하는데 성남시가 복지정책 하면서도요. 행정자치부가 평가하는 재정 안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안정성 하면서도 평가. 충분히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증명해 줬다고요. 자, 여기서 일시적이라고 작해놨는데 8년, 10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럼 8년 후에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동안에
아껴놓은 예산 어디다 쓸까요? 예. 공사비 줄까요, 그냥? 자, 여기서 새누리당 답변 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뭐 명백한 수치로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더 급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일시적인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하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 수 있거든요. 지방세 같은 게. 예. 그런데 문제는 8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재명 시장님이야 8년이나 12년 하면 이제 뭐 시장은 안 하시고 딴 거 하시겠습니다만 뭐 지금 뭐 그 인기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딴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남시는 12년 있다가 없어질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0년, 200년 뭐 예를 든 거 가지고 뻗으지 말고요. 자, 수백 년 계속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재임 기간에 홀랑 다 까먹고 빚만 물려주긴 홀랑 다 까먹을 것이다. 자, 시장님 잠깐만요. 답변 주세요. 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대변인 소속 정당에 있던 이대엽 시장이라는 분은요. 8년 동안 빚을 7,285억이나 저한테 떠넘겼는데 특별히 증세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예산 가지고 저는 4,572억 빚 갚고 연간 한 지금은 400억 정도인데 예. 이 세 가지 복지 정책을 한다고 하면 600억 정도의 추가적인 복지 정책을 하는 거예요. 연간 1,300억씩 빚 갚았거든요. 옛날 그 새누리당 시장은 왜 빚졌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해가지고 마구 써버리면 좋습니까? 예. 아니 아껴서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데 그 헌법상의 의무를 얘가 이행하고 있는 거를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정책 안 합니까? 그럼 자, 나라에서 뭘로 새로운 정책 시작합니까? 요 부분 좀 답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8년 후 10년 후에 못 할 것 같아서 지금도 당장 하지 않는 게 옳으냐. 요거 새누리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지금 청년 배당 같은 경우에 예.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취업한 사람도 지급을 하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도 24세에게 주고 있는데 예.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그 청년의 대상은 2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예. 그 목적 달성과도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선심성으로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이 허술하기 그지없이 이렇게 시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정책, 선심성 정책이 전염성이 심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전염성?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할까 봐 좀 중앙정부에선 겁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제가 그 말씀 시장님.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게 전염제라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전염제라고 한 겁니다. 아, 중앙정부의 전염제라고? 중앙정부가 이때까지 무슨 4대 강인이 방위비리니 무슨 자원외교에서 갖다 버린 돈이 100조가 뭐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안 쓰고요. 부자 감세한 거 안 하고 세금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줘봤자 말이죠. 전국의 24세 청년 67만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냥 6,700억이면 되거든요. 그 6,700억이 없습니까? 어디 쓸데없는 거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무슨 기념사업에 1,900억씩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쓰면은 청년들한테 쉽게 말해서 얼마든지 돈 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청소년 기본법이 24세까지 청년으로 돼 있고요. 우리 이 조례, 청년 지원 조례는 취업을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청년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격려와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경제 청소년 활성화. 기본법에 24세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법에.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그래 돼 있다고요. 자, 이거 새누리당 답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 4대강 만들고 자원 외교하고 이런 데 쓰는 돈 좀 아껴라라는 중앙 정부에 전염되기 위해 시키기 위한 거다. 요거에 대한 답변. 예, 우선은 처음에 이 정책을 성남시에서 발표하면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을 바꾸셨어요. 이게 취업 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을 바꿨고 격려 조례에 차원이다. 있어요. 작년에 만든 조례에. 선식성이라는 것을 새누리당. 자인한 것이고요. 지금 이 시장님이 그렇게 비난한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비난한 4대강 사업 덕분에 예. 작년에 2015년도에 뭐 100년 만에 가뭄이라는데 그걸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야당 소속 그 충남도지사도 4대강 물 끌어다 쓰겠다라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허. 지금 이제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선심성으로 준비 없이 이거 상품권 지급해갖고
청년들로 하여금 깡이 나게 만드는 그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로 주제가 넘어가 버리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새는 것 같아서요. 이건 아마 두 분이 판단하시는 평가하시는 주관적인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넘기기로 하고 청취자 문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6671님. 청년들이 100만 원 없어서 직장을 못 구한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입니다. 무슨 공짜 돈을 줘서 젊은이를 살린다는 겁니까? 이렇게 비판하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대기업 세금 감면과 각종 혜택은 경제 살리기와 애국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 지원하는 건 포퓰리즘이고 악마의 속삭임입니까? 새누리당 비판한 이석하 님도 계시고요. 0141님은 돈 주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세금은 누구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DCGSIN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그런 논리라면 대선 공약이었던 노인수당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거 답변 새누리당 잠깐 주실까요? 노인수당하고 비교한 분 계세요. 그 기초연금은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은 공약 때 전 계층에 대해서 다 지급한다고 공약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 이것을 이제 상위 30%, 70%는 그대로 다 드리고 30%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차등 지급하기로 공약이 좀 바뀐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서 부작용이 더 클 정책 같으면 사과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지 자기가 한 약속을 무리한 것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지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실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서 부작용이 클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청년 배당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도 목적은 뭐 중복이 되는데 성남시장님은 지금 방금 이제 취업 지원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만 자꾸 말 바꿨다 목적은 중복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청년배당은 구직 활동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취직을 했는지 상관없이 지급하거든요. 자, 시장님 답변 주세요. 예. 첫 번째로 이게 정부가 하는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이 대변인께서 자꾸 무슨 다르다 얘기하시는데 그 검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남시가 최초에 만든 조례안, 작년에 만든 정책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주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와서 급조했다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거 옳지 않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중잣대 가지면 안 되지요. 이중잣대요? 아니 기초연금은 이건희 회장, SK 재벌 회장도 다 밖에 설계됐고 신났다고 좋다고 말이 지지하고 그러고 얘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겨우 1년 동안 1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그걸 왜 차이를 안 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게 일단은 100만 원 고 안 줄 사람 골라내려고 10,000명 이상을 계속 다 골라가지고 그거 너 취직했냐 안 했냐 이 따지는 비용이 더 듭니다. 따지는 비용이 더 든다. 즉 전달 비용이 더 든다고요. 근데 그지고 따져가지고 골라내는데 재벌 아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골라내느라고 그 돈을 더 씁니까? 알겠습니다. 첫째로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도 아니 65세 넘으면 1년에 24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다 주기로 한 건데 그거는 말 안 하고 그 미안하다 그러고 아니 국민을 상대로 투표할 때 이거 해주겠다 약속해가지고 그거 못 지킬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으면 아니 대통령 그만둬야지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고 남들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기는 갖다 쓰는 엄청난 큰 거짓말 해놓고 성남시가 약속 지키고 있는 걸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지켜서는 안 될 약속이라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라도 걷어들여야 된다는 게 뭐 새누리당 입장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켜서는 안 될 약속하면요, 저는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의 자질이 없는 거다. 예, 시간이 벌써 훌쩍 갔네요. 지금 3대 무상복지 시리즈 중에 청년배당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렇게 뜨거운데 사실은 이것 외에도 무상산후조리 또 중학생들한테 무상교복을 주는 문제까지 있습니다만 요거는 둘 중에 잠깐만 한 가지만 언급을 좀 할까요? 네. 무상산후조리. 이재명 시장님.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미 그 성남시에는 민간산후조리원도 많은데 굳이 돈 들여서 공공산후조리원까지 또 만들어야 되냐? 이게 지금 여당의 지적입니다. 제가 복잡한 얘기 안 하고요. 예. 오죽 출산 문제가 심각하면 우리 그 김무성 대표님 조선족 수입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책을 그야말로 심각하게 대책 없이 하니까 제가 한심할 뿐이고요. 그 정도로 예를 들면 2350년이 되면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당장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 하다못해 빌어서라도 아니 뭐 집단 미팅 시켜준다며 정부가 돈을 줘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출산 격려하는 정책을 왜 막습니까? 내가 정부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세금을 올렸습니까? 정부에 달라고 한 것도 진짜 아닌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진짜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배우세요. 자,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무성 대표가 뭐 조선족 수입하자고 얘기한 적은 전혀 없고요. 말을 좀 팩트를 정확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요. 지금 성남시의 무상복지 시리즈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이게 계속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인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돈도 아니고 그 세금을 그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되고요. 역시 산후조리 문제도 지속 가능성 문제다. 이런 식의 상품권 내지는 뭐 앞으로는 뭐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워낙 지금 준비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품권 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런 식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통화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금융정책 내지는 통화정책을 관리하는데 큰 지장 내지는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의의를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행태거든요. 잠깐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정된 시간 안에 토론을 하는 거라 뭐 끝도 없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재명 시장님. 반박할 기회는 한번 주시고요. 반박을 좀 하시면서 정리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다른 데도 어려운데 이런 얘기 정부가 계속 하거든요. 이거 그야말로 빨갱이적 사고입니다. 왜 똑같이 해야 됩니까? 성남시가 서로 아껴서 잘 살겠다는 걸 너 딴지 못 사니까 똑같이 못 살아라. 이거 나쁜 빨갱이에요. 또 한 가지는 깡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거 깡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중고나라 같은데 이게 뭐 나와서 돌아다닌다 그 깡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자, 시장님. 김무성 대표님이 찌라시나 일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일베에서 조작한 자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실제 거래된 사례를 가져와 보세요. 이거 그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얘기하는데 제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왜요? 이거 상품권 발행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법으로 다 허용하고요. 조폐공사에서 찍어준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만 쓰라고 성남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문제 마찬가지죠. 없습니까? 그것도 상품권의 일종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거를 이 통화정책에 반하다니 정부가 허용해놓고 지역경제 돈이 자체적으로 좀 돌으라고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성남시가 자체적인 통화를 발행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 상품권은 원래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1분의 시간 드렸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도 1분 마무리 발언 겸 답변 주시죠. 네, 이미 성남 청년배당 상품권은 여러 가지 여러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깡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거래가 되고 그게 있습니다. 일베의 조작 자료라는 게 시장님 말씀이신데 제가 여러 사이트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용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소위 할인율, 깡하는 할인율이 다른 상품권보다 오히려 더 높게 그러니까 싸게 거래되고 있을 뿐이고요. 살 사람이 없어요. 자, 새누리당 대변인님 포퓰리즘은 정치인에게는 정말 쓰고 싶은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독버섯같이
유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성남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부자라서 내 돈 쓰겠다. 그거 이재명 시장님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초. 시민들이 낸 세금이죠. 맞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기 임기 동안만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유, 참 오늘. 아니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냐고요? 예. 그럼 공사비로 그냥 줄까요? 지금 정부에서 공사비 더 주라고 지금 지침 내려왔는데 필요한 오늘 분 시작이 많이 날 건데.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네. 그리고 네. 김용남 의원님, 아유 두 분이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아니 돈이 있어서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그걸 있어서 가지고 아니라 계속 아껴서 하는데 왜 그러냐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재정자립도 계속 떨어지는데. 예, 25분간의 토론을 들으시고 아마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 화두 던졌으니까 다시 한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토론 자리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도 감사합니다.